나쁜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. 주변에서도 말해줬고, 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착한 사람 앞에서는 가슴이 안 뛰었어요. 마음이 뛴 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차갑던 그 사람이 나한테만 잠깐 다정했던 그 순간이었어요.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나한테만 웃어주고 며칠째 차갑다가 불쑥 밥은 먹었어? 한마디 던지는 사람. 그 한 번에 나머지 차가운 날들이 다 괜찮았어요. 나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. 착한 사람은 매일 따뜻했어요. 그런데 그 따뜻함이 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? 나쁜 사람의 가끔 한 번이 착한 사람의 매일보다 크게 느껴졌어요.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을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오늘의 심리학입니다. 나쁜 줄 알면서 끌린다는 감정.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이에요. 나는 왜 이럴까?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. 이 끌림에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. 오늘은 그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어릴 때 만들어진 사랑의 설계도. 두 번째, 가끔 주어지는 보상의 중독 구조. 세 번째, 불안을 설렘으로 착각하는 뇌의 오류.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내 마음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. 심리학에는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른이 된 뒤에 연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.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이 늘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. 반대로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이 일관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가끔은 안아주고 가끔은 무관심하고 가끔은 다정하고 가끔은 차갑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은 불안한 거구나라고 무의식에 저장하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른이 되어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. 어릴 때 만들어진 설계도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두 번째 구조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에요.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슬롯머신이에요.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항상 음료가 나와요. 편하죠? 그런데 설레지는 않아요. 슬롯머신은 달라요. 돈을 넣어도 대부분 꽝이에요. 그런데 가끔 딱 한 번 터져요. 그 한 번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. 관계도 같을 수 있어요. 착한 사람은 자판기와 비슷해요. 매일 따뜻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나를 챙겨줘요. 고마워요.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요. 나쁜 사람은 슬롯머신과 비슷해요. 대부분 차갑고 대부분 무심해요. 그런데 가끔 딱 한 번 나한테만 다정해요. 그 한 번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시켜요. 이 도파민은 쾌감과 기대를 만들어요. 문제는 일정하게 주어지는 따뜻함보다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따뜻함이 훨씬 강한 중독을 만든다는 거예요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.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착한 사람한테 안 끌릴까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당신의 뇌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. 세 번째 구조는 각성 오귀인이라는 심리 현상이에요.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. 심장이 빨리 뛸 때 우리 뇌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. 그런데 뇌가 항상 정확한 이유를 찾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진 적 있나요? 그건 공포 때문에 심장이 뛴 건데 뇌가 이 사람 때문에 뛰는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. 나쁜 사람 옆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? 오늘은 다정할까 차가울까? 이번엔 연락이 올까? 이 불안이 심장을 뛰게 하고 뇌는 그 떨림을 설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쁜 사람 옆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. 불안이 만든 착각일 수 있어요.
반대로 착한 사람 옆에서 심장이 안 뛰는 건 그 사람이 매력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. 안정감은 조용해요. 그래서 느끼기 어려운 거예요. 하나의 장면을 그려볼게요. 수빈이에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. 한 사람은 민준이었어요. 민준이는 매일 아침 안부를 물었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. 수빈이가 힘들면 항상 곁에 있었어요. 다른 한 사람은 지호였어요. 지호는 며칠씩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웃으며 말했어요. 요즘 뭐해? 보고 싶었어. 수빈이는 민준이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. 그런데 민준이의 문자를 볼 때는 그냥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어요. 지호의 문자를 볼 때는 달랐어요. 심장이 뛰었어요.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. 수빈이는 생각했어요. 민준이는 좋은 사람인데 왜 지호한테 더 끌리는 걸까?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? 수빈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민준이의 매일이 수빈이의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한 거예요. 지호의 가끔은 수빈이의 뇌를 중독시킨 거예요. 이건 수빈이의 잘못이 아니에요. 구조가 그렇게 작동한 거예요. 여기서 정말 헷갈리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설렘은 전부 가짜인가요? 착한 사람한테는 영원히 끌릴 수 없나요? 그렇지 않아요. 설렘과 불안은 느낌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달라요. 설렘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예요. 불안은 이 사람이 떠날까봐 무섭다예요. 설렘 뒤에는 편안함이 와요. 불안 뒤에는 더 큰 불안이 와요. 지금 끌리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? 착한 사람인 걸 알면서 왠지 심장이 안 뛰었던 그 사람.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 자꾸 눈이 갔던 그 사람. 떠올랐다면 그 감정을 탓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. 이런 끌림이 한 번이면 단순한 경험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복되고 있다면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반복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. 첫 번째, 매번 같은 유형에게 끌려요. 강렬하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. 두 번째, 관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비슷해요. 세 번째, 안정적인 관계가 오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느낌.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어릴 때 형성된 애착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5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. 편하게 떠올려 보세요. 하나, 착한 사람 앞에서 왠지 답답하거나 지루했던 적 있나요? 둘, 차갑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하면 평소보다 훨씬 크게 감동받은 적 있나요? 셋,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루 종일 신경 쓴 적 있나요? 넷, 관계가 끝나고 다음엔 다른 사람 만나야지 했는데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난 적 있나요? 다섯, 안정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적 있나요?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의 구조가 당신의 관계 패턴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몇 가지 방향을 나눠볼게요. 첫 번째, 설렘과 불안을 구분하는 연습이에요. 심장이 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이건 기대일까? 두려움일까?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정체가 선명해질 수 있어요. 두 번째, 착한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바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. 안정감은 처음에 자극이 없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정감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진짜 설렘이 될 수 있어요. 세 번째, 나의 애착 패턴을 알아보는 거예요.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 연애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. 이건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전문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네 번째, 나쁜 사람에게 끌렸던 나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.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만든 패턴이에요. 패턴은 의식하면 바뀔 수 있어요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.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. 어릴 때 만들어진 사랑의 설계도가 불안한 관계를 익숙한 사랑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. 나쁜 사람의 가끔 한 번의 다정함이 슬롯머신처럼 뇌를 중독시키고 불안이 만든 심장 박동을 설렘이라고 해석하게 할 수 있어요.
착한 사람의 매일이 가슴을 안 뛰게 한 건 그 사람이 매력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. 알아차리면 다음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. 내가 끌렸던 그 감정은 사랑이었을까? 불안이었을까? 정답은 없어요. 다만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가 전해져요.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오늘의 심리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